마치 보물창고에 온 듯 무언가를 고를까 고민하며 마음이 설레고 기분 좋아지는 공간. 바로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아지트인 학교 앞 작은 문구점입니다. 아까 우선 300원. 오, 동생 오늘 플렉스인가? 아니야, 돈 안 꺼내도 돼. 아기자기한 물건을 곳곳마다 채워 넣으며 아이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선사하는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선에서 학교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는 지미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구점은 어렸을 때부터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재밌는데, 신나는 곳. 막 정신없이 뛰어와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골라서 사고 나갈 수 있는 곳. 그래서 비싸면 안 되고, 질이 나빠서도 안 되고, 친구들이 같이 하교하지 않아도 여기 와서 만나서 너 여기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갈 수 있는 곳? 네, 그냥 재밌고 신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달콤한 어린 시절 요즘 애들은 어떤 문구에 관심이 있을까 궁금해져서 놀러 나왔지 뭐가 재밌을까 발비트 선글라스는 정말 귀여운 것 같아 어쩜 그렇게 멋쟁이처럼 쓰고 다닐까 아 귀여워라 귀여운 어린 시절 아 소중해라 소중한 어린 시절 행복과 힐링을 전하는 문구점 주인 지미연 사장을 만나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아우라지 물길 따라 정선아리랑으로 유명한 고장이죠. 아직은 쌀쌀한 어느 날 아침 발길을 서두르는 미연 씨가 보이는데요. 도착한 곳은 지난해 9월 문을 연 따끈따끈한 문구점입니다. 사실 문구점이라기보다는 저희 가게는 문방구에 가깝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친구들하고 학교 끝나고 이런 공간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가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가까이에서 좀 편안하게 머무르다 가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게를 시작했거든요. 시골이라서 이 근처에는 그렇게 아이들이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이제 학교 앞에 자리를 구해서 그런 곳을 만들게 된 거죠. 매일 아침 청소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미연 씨. 이 가게가 매물로 나왔을 땐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다는데요. 누구보다 문구점에 깊은 애정을 가진 미연 씨는 초창기 가게 내부에 페인트도 손수 칠하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직접 신경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이 아니라 개인 문구점을 연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할 생각은 진짜 하지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 생각도 해보고 하면서 이거를 하려고 결심했을 때는 주변에 편의점 아니면 무인 가게 하고 좀 차별을 두고 싶었어요. 그냥 파는 물건의 종류라든지 사실 편의점에도 있는 것들도 있지만 조금 더 애들이 많이 못 본 거? 사람들이 많이 접하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여기서 쉽게 못 사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했고 제가 원체 좀 귀엽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팔아보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게를 처음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알록달록 눈길을 끄는 상품들은 미연 씨가 직접 고르고 골라 문구점에 들여왔는데요.
평소에도 귀엽고 예쁜 물건들을 찾아 서울까지 발품 팔아 사온 거라고 하죠. 한눈에 보기에 편하게 잘 정리하는 것도 미연 씨 몫인데요. 그런 정성이 통한 걸까요? 다행히 손님들의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1,200원? 1,200원이요. 이거는 그 비누방울하고 펜하고 스탬프하고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스탬프로 쓰실 수 있고 돌려서 열면 여기 비누방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볼펜. 네. 신기한 물건도 많다 보니 어느새 내부가 북적북적해졌는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또래들이 모일 수 있는 쉼표 같은 공간이죠. 혹시 여기 가게에 자주 와요? 아, 네. 많이 와요. 간식이나 아니면은 다른 것도 많이 사요. 사장님 되게 착하시고 친절하시고 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적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주변에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왔을 때 이름을 불러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3,300원이요? 뭐야 카드 바꿨네. 귀여워. 오늘 누나가 안 사줘? 문을 연 지 이제 6개월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새 단골도 늘었는데요. 미연 씨와 아이들을 보면 손님과 주인이 아니라 마치 친구처럼 편안해 보입니다. 직장에서 제 본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지 못하고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조금 힘든 시간으로 또 다가오고 그랬었는데 이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아이들은 거침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사실 그렇게 막 숨김없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본인이 하고 싶은 행동, 심지어 저희 가게 바닥에 막 들어 누워서 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와서 뭐 사장님 저 촬영해 주세요 하고 춤을 추는 아이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꾸밈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저도 점점 이제 저를 숨기는 일이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저도 그냥 아이들한테 꺼림낌 없이 얘기를 하고 뭐 대화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니까 저는 되게 행복 지수가 엄청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문을 연다는 미연 씨.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천직을 찾은 것 같다는군요. 그런데 오늘은 미연 씨가 잠시 가게를 비우고 어딘가로 외출을 했는데요. 그녀가 향한 곳은 정선의 한 테니스장입니다. 오래간만에 실내를 벗어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녀를 살뜰하게 챙겨주는 반가운 사람과도 만난답니다. 제가 원래 테니스를 배우는데 오늘 저희 또 코치님이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가게를 잠깐 닫고 테니스를 배우러 나왔습니다. 자, 준비. 오케이. 코치님의 서브를 받아치며 본격적인 테니스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조지훈 코치님은 미연 씨가 23살 때 처음 알게 됐다고 하죠. 제가 예전에 근무를 했던 직장에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녁에 이제 테니스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먼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해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차분하게 하나 휘둘러하지 말고. 네. 둘 좋아. 하나 준비. 둘 자 준비. 둘 좋았어. 먼저 다가와준 코치님이 지금도 고맙다는 미연 씨. 그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건강이 나빠져 고향인 정선에 내려왔는데요. 사실 문구점을 시작하기 전 또 다른 직장에서도 오랫동안 일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네요. 밝아 보이는 표정 뒤에는 아픈 그늘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되게 잘 믿고 하는데 사람을 너무
믿으면서 일을 하니까 이게 또 나중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의지도 없어지고 일하는 거에 흥미도 없어지고 아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도 힘들고 병원을 좀 다닐 정도로 되게 피폐한 생활이 됐어요. 작년 초까지. 어이 좋다. 오케이 하나 둘. 네. 네, 자 준비 하나 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보다 의지가 되어준 조지훈 코치님. 사실 미연 씨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믿고 기댈 남자 어른이 없었다는데요. 그 빈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준 분입니다. 그때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 누가 그래도 아직까지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막 이래서 그게 진짜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너의 사는 방향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보자. 그렇게 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재밌게 생활을 하고 즐기고 숨통이 트이게 된 제 문구점의 시작이 그 계기였어요. 상쾌했던 운동이 끝나고 정리는 기본. 사용했던 공은 제자리에 모아둡니다. 아 죽겠다. 그래서 3호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마치 아버지와 딸 같은 두 사람. 문구점을 시작한 것도 코치님의 조언 덕분이었죠. 인생의 고비마다 그는 미연 씨에게 정신적 지주이자 삶의 멘토였습니다. 운동을 끝내고 돌아온 사거리 모퉁이의 문구점. 사실 그녀는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은 재능부자이기도 한데요. 딱 봐도 단단한 내공이 엿보이는 캘리그래피. 언제부터 배우셨나요? 배운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걸 배우러 서울을 되게 자주 다녔고 전 직장에 있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저한테는 아마 이게 비상구? 돌파구? 뭐 이런 것쯤 아니었을까요? 서울까지 3, 4년을 다니며 미연 씨는 캘리그래피에 공을 들였는데요. 작게나마 전시회를 열었을 정도로 실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서예를 배웠던 그녀는 유독 손글씨가 예뻤다는데요. 보통의 존재에서 캘리그래피 글씨 보고 연락한 건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스타 보고 연락을 주신 줄 알았어요. 그냥 오 문구점이 이상하네 막 이렇게 연락을 주신 줄 알았거든요. 그거는 너무 감동이죠. 완전 감동이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그냥 이런 일들을 동화책으로 발행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글씨를 보고 연락을 주셨다는 건 저한테 아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청춘은 이 삶을 압도해야 한다. 나의 에너지가 내 인생에서 가장 많았을 때 그때가 청춘인 것 같거든요. 그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나를 찾아서 그냥 내가 주인공처럼 내가 어느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공주님처럼 왕자님처럼 내가 사는 나를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게 아닌 그냥 내가 나를 데리고 다니고 그게 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춘은 좀 나의 삶을 조금 더 열정적이고 확신은 없겠지만 그래도 확신 있는 듯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문구점에도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소라면 문을 닫았을 시간인데요. 웬일인지 사람들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바로 문구점의 또 다른 변신, 어른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모임을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문방구,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 하면 아이들만 이용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편하게 오셔서 그냥 하고 싶은 일들, 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냥 그런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어도 너무 좋겠다 싶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책을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준비는 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책을 좋아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혹은 저한테 이 책은 다른 사람이 읽어도 너무 좋겠다 그럴 만한 책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올해 3월부터 정식으로 시작한 독서 모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이네요. 방식은 랜덤으로 번호를 뽑아 숫자에 해당하는 책을 골라주는 건데요. 각자 자리에서 천천히 느긋하게 책을 읽으며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사실 다가나 주류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제가 뭐 위스키라든지 뭐 와인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즐기실 수 있고 바램은 그냥 나의 힐링 시간이라든지 내가 하루 종일 너무 지치고 힘든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 라든지 뭐 그렇게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가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실지는 모르죠. 즐길 거리가 드문 조용한 고향 정선에서 동심을 자극하는 놀이터이자 지역의 재미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려는 미연 씨의 빅픽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저한테 오래오래 편안한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여기에 왔을 때 느끼는 감정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문구점, 문방구, 슈퍼 여기에 정해진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독서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뭔가를 진행해보는 프로젝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공간으로 오래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멋진 미연 씨를 위한 특별한 공연이 시작됩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야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밉다 이제 얼굴을 못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여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을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이 겨울을 끝내고파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허공을 떠도는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벚꽃이 피나 봐요 이 겨울도 끝이 나요 보고 싶다 조금만 기다리면 며칠 밤만 더 새우면 만나러 갈게 데리러 갈게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안녕, 너무 오랜만에 쓰는 거라 좀 어색하다. 23년에는 일과 사람에게 치여 너무 힘든 날들이 많았어. 그래도 가게를 오픈하기까지 주위에서 응원도 해주고 위로도 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픈하고 나서 점차 미연이 얼굴이 처음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예전의 밝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 미연아, 힘든 시간 잘 버텨주고 다시 예전에 밝고 항상 웃는 미연이가 되어주어서 너무 고마워.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언제나 손잡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미연아,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세상 하나뿐인 남편 상석이가. 네, 남편분께서 네.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편지 내용 들어보셨는데 혹시 어떠셨을까요? 사실 편지를 그렇게 막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되게 놀랬고 생각보다 글재주가 좋네요. 편지를 써줄 줄 몰랐는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써준 것도 너무 고맙고 작년 한 해는 나한테 되게 힘들고 막 지치는 그런 2023년이었는데 그런 걸 옆에서 다 묵묵히 지켜주고 같이 이겨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곡 네.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남편분께서 아내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곡이라고 해요. 프로포즈 생각하시면 떠오를 수 있는 곡인데요. 불러드리고 오늘 공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노래 선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 보란 듯이 살아볼 거야 후회는 사치일 뿐이야 다시 시작해볼게 나 어제 또 울었어 나 어제 또 슬펐어 왜 이런 바보를 사랑한 거니 네 마음이 예뻐서 네 사랑이 고마워 이젠 네 손을 잡고 다시 태어날 거야 바보도 사랑합니다 보내주신 이 사랑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아픔에서 지켜낼게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누구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 거의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든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 아니면 내가 진짜 너무 아프고 힘든 상황이 됐을 때는 한 번쯤 용기를 내서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전에는 그 일을 안 하면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만두고 나서의 그 걱정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걸 하게 됐고 그랬지만 제가 걱정했던 일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말고 자기를 조금 더 아끼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좀 용기를 가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아픔에서 지켜낼게요 이 사람을 널 위해 노력해볼게 널 위해 살아갈게 나약한 마음 따윈 모두 버릴게 우리의 사랑을 위해 너의 손을 잡고 놓지 않을게 사랑하는 내 사랑 바보야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도전으로 행복하다는 미연 씨.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품은 작지만 큰 공간 문구점에서 누구보다 자유로운 당신이 이 삶의 주인공입니다. Like a star.
당신의 삶을 음악으로 플레이한다면 어떤 장르로, 어떤 구간으로, 어떤 노랫말로 플레이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삶을 당신만의 음악으로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